반갑습니다, 여러분. 식물식당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월요일이고요. 2월 셋째 주 되겠네요. 네. 지금 뭐 영상에는 안 나오겠지만 소리로 좀 들리실란가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 찍자마자 지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말도 좀 추웠는데 주말은 좀 엄청 푸근했잖아요. 근데 또 내일부터 또 엄청 춥다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오늘 들어온 꽃 한번 보고 또 얘기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꽃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지금 영상이 살짝 붉게 나오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평소보다 이제 같은 오렌지에도 컬러감이 약간 죽어 보이는 주황색이 있고 살짝 살아 보이는 주황색이 있는데 오늘 주황색은 조금 더 강렬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살짝 붉은색 핑크가 돌다가 저쪽 보시면 살짝 진하게 주황색 보이시죠? 이게 좀 필이 강해가지고 영상에는 좀 붉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이 정도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렌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오렌지빛 컬러가 이제 매력인데 오늘 들어온 거는 약간 그 황금향이 있고 레드향이 있잖아요. 그럼 레드향이 살짝 좀 붉은 이제 뭔가 끼가 돌잖아요. 얘가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들어온 이제 오렌지는 살짝 붉은 끼가 돈다. 그래서 좀 레드향 느낌이 난다. 수명도 좋고 뭐 장점이 많은 아이인데 단점은 환경에 따라서는 이제 그 조도라든가 그 얘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는 조금 어두워 보일 수 있는 색깔이라는 거죠. 이제 좀 색이 좀 명도가 낮다 보니까 이제 좀 밝은 느낌은 좀 덜합니다. 그래도 뭐 수명도 좋고 뭐 다 심어놨을 때는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되게 좋은 아이여서 저는 주로 이제 성전이나 이런 곳에 많이 납품을 하죠. 그 특징은 보시면 앞면은 오렌지 색깔이고 이제 붉은 약간 주황색 색깔이고 이제 뒷면은 이제 노란색이라는 거, 앞뒷면이 배색이 된다는 거. 그래서 꽃을 딱 놨을 때 뒷면하고 앞면하고 섞여 보여가지고 막 여러 가지 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약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아무튼 오렌지고요. 키는 지금 대략적으로 35cm부터 55cm까지 한 편차가 좀 크네요. 제일 낮은 아이부터 큰 아이까지 지금 한 뼘 이상의 키 차이가 납니다. 한 35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단품으로도 이쁘겠지만 심어놨을 때도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꽃 한번 또 볼까요? 약간 그리고 컬러감에서 얘도 빈티지스러움이 느껴지죠. 약간 낡은 듯한 느낌. 근데 뭐 절대 뭐 꽃이 오래돼서 그렇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애시당초 이제 뭐 이런 색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편이어서 그렇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같은 한 대에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아무튼 오렌지였고요. 다음 꽃도 보도록 할게요. 네, 얘는 이제 금공주인데 이상하죠. 이거는 그냥 뭐 보여만 드리려고 이제 한 거예요. 이제 금공주라고 들어왔지만은 보면 이렇게 얘가 금공주, 우리가 흔히 아는 금공주가 얘고 이제 이 가위 같은 경우는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완전히 한 대가 다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고 한 대에 조금 섞인 것도 있더라고요. 아닌가? 한 대에 섞인 거는 없군요. 없네요. 그냥 이게 섞여서 들어온 건지 금공주가 좀 잘못돼서 이 모양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약간 독특한 그런 거라서 뭐 아마 매장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개태 가시지 않을까. 좀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여기 꽃잎 부분도 좀 다르죠. 뭔가 좀 이상하죠. 얘가 계속 이렇게 종이 유지가 된다고 보이진 않고요. 아마도 뭐 다음번에 제대로 나온다면 이제 정상적인 금공주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거는 그냥 재밌어서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 거예요. 네, 다음 꽃도 볼게요. 네, 다음 보여드릴 호접란은 이제 그린픽스라는 아이예요. 그린픽스. 영상에는 조금 약간 색이 죽어 보이는데 이 영상보다는 조금 더 노란 컬러가 돌고요. 네, 그린픽스라고 돼 있고 이제 일전에 그린피쉬랑은 좀 결이 다르네요. 그린피쉬는 조금 더 상큼한 색깔인데
그린픽스는 좀 더 화이트기가 있습니다. 키는 이제 한 35에서 40cm 정도 되는 이렇게 가지가 되어 있어서 이제 잠시만 뽑아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성 자체가 위아래로 이렇게 좀 잠시만요. 왜 이렇게 네, 위아래로 이렇게 가지랑 꽃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성 한 포트에서 약간 두 대가 이렇게 위아래 크기가 높낮이로 해가지고 심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꽃의 형태는 사실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이제 이런 종류의 예를 들어서 에일리라든가 그린피쉬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그린픽시라든가 픽스라든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술꽃잎이라든가 입술꽃잎이 상당히 앙증맞고 날개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작죠. 그래가지고 좀 더 탄탄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중심부가 되게 탄탄해 보이죠. 뭐 그리고 꽃 자체도 상당히 이제 다육감이 느껴져가지고 꽃잎이 좀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좀 수명도 나쁘지 않고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꽃잎이 얇으면 좀 빨리 죽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주변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본이 자기의 자력으로 살기에는 갖고 있는 게 너무 적다 보니까 너무 건조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좀 빨리 시들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린픽스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이제 네, 잎사귀는 좀 길쭉길쭉한 편 이제 당나귀 귀같이 살짝 길쭉길쭉한 편이고 그렇게 길진 않고요. 뭐 농가에서 열심히 농사가 지어서 나왔는데 뭐 이제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이 생겼어요. 지금 송장 안 봤는데 왠지 그런 느낌은 드네요. 뭐 그 말인즉슨 제 눈에는 막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는 듯.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또 합식해 놓으면 다 예뻐서. 일단 그린픽스였고요. 다음 거 보러 갈게요. 네, 다음 보여드릴 호접란은 이제 K9이죠. K9은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이제 그냥 짧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흰색과 늘 말씀드렸지만 흰색과 이 자줏빛 입술이 대비가 되면서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는 붉은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진한 보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약간 개화 기간이 좀 지나게 되면 입술꽃잎 색깔이 살짝 빠지는 성향이 있어서 그때 좀 더 보라색이 돼 보일 수도 있고요. K9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화려한 색감 덕분에 상당히 인기가 많고 매주 입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소개시켜 드릴 일이 많고요. 꽃 형태도 상당히 완만하고 깔끔한 이제 마무리감을 보여주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느 농가에서 나왔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농사를 잘 이제 경험이 부족한 농가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환경적으로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농사를 잘 짓는 농가에서 꾸준하게 농사를 계속 잘 짓는 경우가 더 많겠죠.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일단 이 지금 오늘 들어온 아이는 상당히 농사를 잘 짓는 이제 농가의 이제 K9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깔끔하고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K9이었고요. 또 다른 거 보러 갈게요. 네, 이번에 보여드릴 또 호접란은 상당히 평범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 이 입술 색깔이 상당히 짙어요. 그래서 좀 되게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그쵸, 이 핑크색 입술 이제 꽃잎에 비해서 입술 꽃잎이 엄청 진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더 좀 약간 좀 저는 색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이 아이의 이름은 이제 없어요. 코드명으로 104라고 되어 있습니다. 104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좀 지어진다면은 이제 되게 더 빨간 앵두 같은 입술이네요. 앵두 어떤가요? 앵두? 아, 농담이고요. 아무튼 되게 예쁜 호접이네요. 근데 아직 뭐 그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지 한번 나오고 말 건지 일단 104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키는 조금 큰 편이에요. 일반 미니 호접은 아니고 약간 중간 정도 되는 중미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은 대류는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키는 50cm 이상이니까 60cm, 55에서 60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되게 많고요.
이 아이 종특인가 봐요. 가지가 되게 다 많이 있네요. 두 판 들어왔는데 어쨌든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지가 되게 많습니다. 꽃에 살짝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입술꽃잎이 강하다 보니까 입술꽃잎이 되게 더 많이 도드라져 보여요.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네. 이 색조합은 되게 흔한 색조합인데 뭔가 좀 달라요. 이게 멀리서 봐서도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입술꽃잎이 좀 큰가? 아닌데? 아니, 근데 어쨌든 되게 더 도드라져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상당히 강해 보이고 매력적이고 화려하게 좀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피지 않아서 이렇게 판으로 뭉쳐져 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안 오실 텐데 낱개로 이제 하나 빼서 본다면 약간 이런 느낌. 이쁘네요. 뭐 상당히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거의 뭐 사실 현장에서 구입하셔야지 안전할 것 같아요. 뭐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무튼 104라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였고요. 또 다음 꽃 한번 보러 갈게요. 네, 또 보여드릴 아이는 석곡이죠. 석곡인데 이제 황조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늬가 들어있는 석곡이고요. 아직은 되게 짧은 상태네요. 이게 계속 짧은 건지 많이 커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석곡보다는 약간 모양새가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경홍이라든가 뭐 그냥 일반 석곡 같은 경우는 꽃대가 이제 벌브 자체가 상당히 길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약간 바닥에서 기는 것 같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가네요. 그래서 약간 대명 석곡을 아주 작게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전체적인 수영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저는 처음 봅니다. 황조라는 아이인데 뭐 이제 살짝 잎사귀에 붉은기도 보이고 이제 중간중간 그게 나오나 봐요. 근데 사라지는 건지 붉은기가 강해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보시면은 벌브도 색깔이 이렇게 노랗고 붉고 막 약간 이렇습니다. 상당히 뭐 매력적이네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게 저도 처음 보는 주제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딱 처음 봤을 때 감상평이 그래요. 이제 벌브에 들어가 있는 약간 이 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예, 무늬가 이 껍질 부분이 예쁘네요.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린 건지 더 커지는 것까지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뭐 원체 뭐 특이한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저는 일단 첫인상을 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자꾸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황조였고요. 황조, 저 그래서 장난으로 이제 누가 이름 물어보셔가지고 황영조, 죄송합니다. 황조였습니다. 또 다음 거 볼게요. 네,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 이거 뭐 많이 아시죠? 다른 우리 이웃 사장님네서 많이 판매하셨던 그 황금 호접이잖아요. 그쵸? 이게 뭐 잎사귀에 노란색이 들어가서 이제 황금 호접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뭐 네, 지금 꽃이 없는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뭐 일반 호접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갈아엎을 수준이죠. 사실 호접란이 꽃이 없다는 거는 저희 같은 이제 일반 판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상품성이 전혀 없다는 건데, 얘는 이제 잎사귀에 무늬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엄청 자기의 존재를 뽐내는데, 사실 뭐 얘도 교배종이죠. 뭐 원종은 아니고 이제 교배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잎사귀 무늬 때문에 이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품종을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사장님네는 황금 호접을 안 파나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경매장에 안 나와서 못 팔았고요. 오늘 뭐 한 3판 정도 들어왔어요. 뭐 들었고 사이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저는 황금 호접이 아니길 바랬어요. 이제 제가 모르는 이제 풍란인데 무늬가 들어온 풍란이라든가 뭐 그런 계통이길 원했는데, 그냥 황금 호접란입니다. 그래서 뭐 꽃도 없는 상태고 그냥 얘는 그냥 붙여서, 동생도 붙여서 하나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매장에 와 있는데 지금 보이진 않는데 이제
아무튼 동생도 키우고 있는데 뭐 저한테는 사실 그렇게 큰 감흥을 주진 않습니다. 자꾸 귀엽긴 해요. 자꾸 귀엽긴 한데 이거 뭐 그렇게 큰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오늘 들어온 가격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엄청 비싸다는 소문을 저는 모르는데 소문을 이제 구독자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막 소문을 좀 말씀해 본인 구매한 가격을 듣고 전 좀 약간 까무러쳤거든요. 이제 몇 년생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뭐 나이가 좀 먹었고 이제 문의가 되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더라고요. 아무튼 네, 황금 호접란이고요. 그냥 황금인데 이제 호접란이니까 호접란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잎사귀는 되게 예쁩니다. 예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 어렸을 적 기억으로 봤을 때는 붉은색 꽃이 폈던 거로 기억을 해요. 약간 캔디 비스무리한 그런 꽃이 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완전히 재고가 다 났죠. 잎사귀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도 크게 메리트가 없었고 일단 꽃이 그렇게 예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깨작깨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엄청난 재고가 났습니다. 재고가 났고 제가 원래 가격 같은 거 말 안 하는데 그때 당시 저희 집에서 쌍대에서 한 10,000 몇천 원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완제품이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도 뭐 유통하는 그 나눔에서 들어왔는데 저한테는 별로 좋은 기억이었지 않습니다. 왜냐면 장사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사온 거였는데 이제 재고가 났으니까 저한테는 그냥 약간 불효자식 같은 느낌? 아무튼 황금 호접란이고요. 뭐 잎사귀에 무늬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잎사귀가 작으나 이제 환경에 따라서는 잎사귀가 뭐 좀 커질 수도 있겠죠. 뭐 일단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고 부작에서 키워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황금 호접란이었습니다. 네, 이제 앞쪽으로 나왔고요. 네, 보시면 이제 좀 아기자기한 사이즈죠. 사이즈 가늠 가시죠. 네, 버드로즈 이제 김기아넘입니다. 김기아넘 같은 경우는 지금쯤 꽃대가 나와서 이제 대부분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꽃대가 나와서 뭐 이른 집은 꽃이 벌써 펴 있을 거고요. 지는 집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약간씩 편차가 있으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꽃이 아주 작고 향이 많이 나죠. 김기아넘 같은 경우는 그리고 키우기도 매우 수월한 종자에 속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김기아넘 번식법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물어봐 주셨는데 김기아넘은 뭐 포기 나누기 하시면 돼요. 포기 나누기가 뭐 별거 아니고요. 이제 이걸 털잖아요. 이제 화분에 키우시다 보면 이제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느 접점이 생겨요. 딱 힘을 주면 딱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애들이 생장하면서 약해진 이제 안쪽 부분에서 약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딱 그 부분에 힘을 주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포기 나누기를 하시면 되는데 시기가 이제 봄에 하시면 돼요. 새순이 올라오는 시즌에 잘 터셔가지고 탄력 받았을 때 그때 포기 나누기 하셔서 분갈이 하시면은 크게 이상 없이 이렇게 분갈이가 가능하시고 이제 또 다른 번식법은 얘를 이제 벌브를 하나 잘라가지고 수태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거기서 뿌리를 받는 방법인데 굳이 뭐 그런게까지 해서 받으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 노력을 하실 바에는 그냥 하나를 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기 나누기를 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이렇게 어렵게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 동생이 실험을 해봐서 이제 뿌리가 나오는 거 확인을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는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아무튼 네, 버드로즈고요. 김기아넘이 지금 또 다른 게 또 들어와서 그거랑 또 한번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라는 이제 막실라리아인데 이제 그 미니 사이즈죠. 보통 막실라리아는 계란형 벌브가 이렇게 두껍게 크고 잎사귀가 훨씬 더 긴데 이 아이는 지금 봤을 때 한 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미니 막실라리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이름은 안 돼서 들어와서
기입이 안 돼서 입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지가 나나랑 동일하더라고요. 뭐 전체적인 형상이라든가 구성이 나나랑 같아서 나나 같습니다. 막실라리아 나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막실라리아 꽃 자체가 원래 작은데 얘는 더 작습니다. 지금 거의 손톱만한 사이즈예요. 손톱만한 사이즈고 벌브도 일반 막실라리아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래도 어쨌든 막실라리아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게 갈색으로 새롭게 나오는 꽃대에서 이제 시나 같은 곳에서 이런 식으로 꽃대가 물리면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무슨 향이라고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제 테누이폴리아랑 다르게 이제 좀 다른 향이 날 것 같이 생겼는데, 뭐 정확한 향이 뭐가 난다고는 설명이 안 되어 있네요. 향이 날 거는 같아요. 막실라리아는 향이 나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나는 건가? 네, 지금은 향이 전혀 안 나요. 향이 전혀 안 나고 날씨가 좀 따뜻하면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주 많이 묵은 아이 같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보니까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 반 포트, 이제 이거는 좀 큰 포트잖아요. 이제 10cm짜리 포트에 이런 식으로 판매가 거의 되고 있던데, 얘는 조금 큰 포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큰 포트고 벌브도 상당히 많고요. 한 판 들어왔네요. 지금 바닥에 있어서 지나칠 뻔했는데 바닥에 얘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고 뭐지 이거 보니까 이렇게 나나가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꽃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옆에 이제 꽃잎이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뒤쪽으로 말리면서 아주 약간 파마머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네, 아주 귀여워요 꽃도. 네, 나나였습니다. 또 다음 꽃 볼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카틀레아 이제 성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지난주에 이제 판매되던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도 있죠. 아직 몇 개 남았죠. 리틀선하고 뭐 그런 애들처럼 이제 정형화된 애는 아니고요. 오늘은 왠지 다 같은 그 품종 같긴 해요. 근데 그거 약속을 못 하겠는 게 모르시겠대요. 일단은 지금 여기 끝으로 봤을 때는 밝은색 꽃에 붉은색 입술은 거의 명확한 것 같은데, 아직 크지 않은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카틀레아 또 성주가 들어와 있고요. 네, 좋네요. 이거 뭐 또 이제 어떤 꽃이 필란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도 이제 화형은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붉은색 입술을 묻고 잘하면은 흰색, 좀 살짝 연두빛 도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카틀레아 꽃이 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아이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무명 그런 아이들로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한 판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은 다 왠지 균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꽃에 달린 형상이라든가 이제 벌브의 형태라든가 뭐 그런 게 거의 흡사해서 왠지 같은 꽃이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뭐 피지도 않은 뭐 카틀레아를 뭐 이렇게 오래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또 피면 다음 주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꽃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 작년 연말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이제 파피오 페들룸인데 이제 아주 큽니다. 뭐 킹 파피오 페들룸이라고 판매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반 파피오 페들룸에 비해서 꽃이 이제 몇 배는 크죠. 근데 또 놀랍게도 키는 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보면 이 아이 같은 경우도 한 뼘이 채 안 돼요. 꽃 높이까지. 이제 여기 꽃 밑에부터 잎사귀부터 꽃 끝에까지가 한 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컬러는 저번에랑 동일하게 이제 연두색 컬러 이거와 이런 식으로 세 가지네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거 총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점박이가 몇 개 있고 뭐 이거 몇 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 종류의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 뭐 파피오 페들룸 같은 경우는 인시그네를 많이 소개시켜 드렸고, 인시그네는 키우기가 되게 쉽죠. 그냥 그렇게 볕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반그늘에서 이렇게 과습만 조심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키우시면
웬만해서는 꽃대를 무조건 보여주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 대형종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인시그네보다, 제가 파퓨 페들럼의 특징이 이제 굴락지어서 산다고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다 보면은 이제 굴락지어져 있진 않아요. 한 촉에서 두 촉 정도. 촉으로 볼게요. 얘는 벌브 구조가 아니라서 그냥 촉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촉에서 두 촉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굴락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키우기가 탄력을 좀 받기가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뭐 이렇게 보시면은 새 신화도 올라오고 그렇게 썩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촉으로 되어 있지만 뭐 잎사귀가 막 그렇게 뭐 안 좋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상당히 뭐 농사 지으시는 분이 열정과 성실함으로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뭐 이 아이는 여기 약간 붉은빛이 돌고, 얘는 점박이고 약간 인시그네 같은 톤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레모네이드, 제가 이름이 지어진 레모네이드와 이제 거의 흡사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 꽃 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퓨 페들럼이었고요. 이제 다음 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대명석곡이 입고가 되었는데, 이제 대명석곡의 학명 자체는 이제 덴드로비움 스펙시오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덴드로비움 긴기아남하고 또 다르죠. 전혀 다른 이제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도 입고됐고 지난주에 이제 판매하던 같은 품종이에요. 이제 이름이 이번 주에는 왔습니다. 크리톡샵이라고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노란색이긴 한데 연두빛이 좀 돌고요. 연두빛 꽃이 좀 돌고, 이번 주에 들어온 아이가 이제 더 약간 누런 빛이 도는 그런, 이제 노랗다고 더 볼 수 있겠네요. 더 노란색 꽃이 피는데, 이 아이는 지금 이름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벌브도 상당히 짧고 이렇게 좀 약간 좀 뭐라고 하나 아기자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크리톡샵 같은 경우는 살짝 더 이렇게 벌브가 많이 되어 있고 꽃대도 더 많이 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꽃은 이제 이 노란색이 이제 좀 더 꽃이 더 크네요. 이번 주에 입고된 애가 좀 더 크게 되어 있고, 연두색보다는 이 애가 좀 더 꽃이 커 보입니다. 네,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응대하느라고. 네, 이제 아무튼 이제 둘 다 노란 계통인데, 이 아이는 살짝 연두가 더 돌고, 얘는 살짝 약간 누런 느낌이 살짝 납니다. 개인적으로 색깔은 얘가 더 저는 좋아요. 저는 이 아이가 더 색깔이 더 상큼해서 좋고, 이렇게 샛노란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꽃은 이 아이가 지금 아직 몽우리가 다 연글지 않아가지고 지금 좀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도 일반 대명석꽃보다 꽃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꽃이 좀 커 보이네요.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벌브가 막 이렇게 막 약간 좀 막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예쁘진 않고, 벌브만 놓고 봐서는 이 아이가 훨씬 더 많아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네, 크리톡샵이었고 얘는 이제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노랑 대명석곡으로 또 입고가 되었어요. 네, 아무튼 얘 꽃을 자세히 안 봤구나. 얘 꽃이었으니까 얘라도 좀 봐야죠. 이제 어떤 색깔인지 좀 아시겠죠? 이제 노란색은 얘가 좀 더 돌아요. 네,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전혀 향이 나지 않습니다. 네, 다음 꽃도 보러 갈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밝은색 아이보리색 신비디움이고요. 이제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이죠. 이제 한 50cm, 60cm가 안 되는,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즈인데, 얘는 꽃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향이 나요. 향이 나는 신비디움이라는 거. 근데 뭐 그렇게 뭐 많이 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은은한 미향이 납니다. 제 얘기 듣고 영상에 지금 난입을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제가 혼잣말을 하고 있는 줄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잠깐 끊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 아이는 이제 꽃은 신비디움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꽃만큼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매우 이쁜 이렇게 아주 아이보리에 살짝 핑크색도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향까지 나니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근데 이제 역시 신비디움이니까 이제 잎사귀가 이놈의 잎사귀가 좀 문제긴 하죠. 아무튼 뭐 향이 나서 좀 독특해서 한번 향을 전해드릴 수, 영상으로는 향을 전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향이 납니다. 물론 코를 갖다 대야 하는 거고요. 막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향이지 할 정도로 긴기아남이라든가 이제 대명속국처럼 그렇게 뿜어내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제 적당히 코를 갖다 대서 나면 상큼한 향이 나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이름은 뭐 딱히 없습니다. 무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뭐 옛날에 라이트 핑크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어쨌든 이제 무명 향기 나는 이렇게 신비디움입니다. 또 다음 거 또 한번 볼게요. 네, 지금 긴기아남이 이제 총 오늘 이제 크고 작고가 이렇게 들어온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버드로즈가 또 들어왔는데 사이즈가 좀 가늠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아주 멀리서 지금 팔을 쭉 펴고 찍어도 지금 다 일단 화면에 다 안 나오죠. 자, 제가 내려놓고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네, 이만한 아마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긴기아남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단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만 해도 이미 잎사귀 높이만 해도 50cm 가까이 돼 보이고요. 꽃대까지 친다면 60, 70 정도 될 것 같아요. 꽃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꽃대가 많은 긴기아남을 사시는 것까진 좋은데 이제 무조건 위험이 따르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어린 꽃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덥고 그리고 이제 관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골아서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거를 긴기아남을 사실 때 저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은 거는 좀 약간 제가 소비자라면 좀 무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작은 아이들 있잖아요. 꽃대 좀 적고 그런 게 좀 덜 무서울 것 같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만 잘 맞는다면은 이제 수백 송이의 꽃이 피겠죠. 그러면 향도 엄청날 것이고 아마 그런 장관을 연출할 것 같은데 당장은 지금은 몽우리 상태라는 거 그래서 꽃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벌브도 네, 그냥 수십 개입니다. 벌브가 이만큼만 잡아도 한 10개는 돼 보이는데 이거를 한 4-5개는 잡아야 되니까 벌브도 한 50개 정도 돼 보이고요. 아주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쪽 넘어서까지도 쭈르륵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꽃이 어느 정도 잘 피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네요. 버드로즈였고요. 꽃이 펴있질 않아서 꽃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아까 전에 버드로즈 꽃 보셨죠? 그 꽃이랑 똑같은 동일한 꽃입니다. 네, 버드로즈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보여드릴 아이들은 거의 다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가 와서 천창을 지금 덧은 상태고 이제 중간 막도 아마 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 다 담아드릴 수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근데 일단 오늘 들어온 아이들 위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양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 저는 나름의 이 다이를 만들어서 이제 카틀리아 제가 키우는 아이들 이제 이렇게 진열해 놨습니다. 물론 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 동생이 키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명패에는 카틀레아라고 써있고 이제 무슨 색 꽃이 폈던 거를 기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고 오늘 이런 일을 했네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막 엄청나게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 근처에서도 지금 코로나 환자가 확진이 돼서 아이들도 집에서 간이 그 테스트기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어느덧 가정에서 이제 그런 테스트 킷을 이렇게 구비해 놓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와버린 코로나인 걸 그냥
어떻게 잘 견디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는 날씨가 참 지난주 주말 막 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날씨 엄청 푸근했는데 지금 이 비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온도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도 뭐 영하 6도, 7도, 8도, 뭐 모레는 10도 막 넘어가게 다시 추워지니까 감기 걸리시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면서 또 이렇게 추운 날씨 잘 견디다 보면 따뜻한 봄이 오겠지요. 네,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아이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새롭게 들어온 아이들이 있으면은 또 소개시켜 드리고 이렇게 꽃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 네, 저 뒤쪽에 그냥 처박혀 있던 카틀레아인데 감사하게도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이런 식으로 분망, 토분 가릴 것 없이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잘 자라서 저한테 좋은 결과값을 주면 좋겠네요. 물론 이렇게 그냥 심겨져 있는 것만 해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냥 키우는 재미가 아닌가 싶어요. 카틀레아는 꽃도 꽃이지만 키우는 재미가 상당히 있고 뿌리를 내리는 재미가 있다는 거. 쟤도 지금 저렇게 이 안에서 또 뿌리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잖아요. 참 저런 거 보면 대견하고 기특하죠. 네, 여러분들도 네, 키우는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그런 식물 생활이셨으면 좋겠습니다.